세월의 흔적 가득한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가정집이 이제는 아기자기한 편집숍과 고풍스러운 한옥식당, 그리고 동네 사랑방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집을 이렇게 꾸몄다 그러길래 여기 들어가 봤는데 신기하네요, 진짜. 한때 신발을 만들던 폐공장은 커피숍으로, 노란 스쿨버스는 캠핑카로 변신했습니다.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거죠. 공간의 색깔 있는 변신, 지금 만나볼까요? 주택가 사이로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화사한 파스텔 톤의 이 주택.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옷들인데요. 도대체 이곳은 집인가요, 옷가게인가요? 이곳은 거실이었고요. 이쪽은 부엌이었고 안방이랑 작은 방 이렇게 있어서 방이 토탈 3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편집숍인데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특성을 살려서 각 방마다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있죠. 이곳은 어딘가요? 피팅룸이에요. 피팅룸은 과거에는 화장실이었다는데요. 40년 된 집을 1년 가까이 고쳐 만든 편집숍. 여러 공간 가운데 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컨셉이 어떤 가정집에서 보여드렸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방마다 컨셉도 조금씩 다르고 위치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역시 지배 구조를 그대로 살렸는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 입장에선 일반 매장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백화점 같은 데서 느껴지는 좀 장벽이라 그래야 되나?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나만의 아지트 같은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잖아요. 좋은 곳을 입소문이나 뭐 블로그 같은 걸 보고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더 메리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쉬고 싶을 땐 1층에 마련된 카페를 찾아주면 됩니다. 카페 주방은 과거엔 버려졌던 공간이었다는데요. 창고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빅톤 같은 거 놔두는 그런 공간처럼 사용하고 싶은 편집숍이 생기면서 한층 더 밝아진 동네. 이웃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라고 하네요. 주민분들 반응 어떠세요? 반응은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약간 밝아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국내에 있는 집들이 조금 어두운 좀 톤인데 저희가 이제 화이트로 하고 밤에는 이제 조명도 은은하게 켜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건물. 마치 아무도 오갈 것 같지 않은 음침한 분위기의 폐공장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바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요. 아니, 이건 커피 원두 맞죠? 일명 커피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핸드드립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라는 것. 그 맛과 향을 음미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카페치고는 분위기가 좀 독특하죠? 전에 있던 이 공간이 신발 공장이라고 들었거든요. 7, 80년대 신발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과거 가죽 냄새 나던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커피향이 밴 멋진 주문대가 되었고요. 철문은 근사한 테이블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인 이곳. 시간이 멈춘 듯 공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투박한 손잡이와 세월의 덮개가 쌓인 이곳의 정체는 대문으로 만든 대형 테이블입니다.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는 사진작가들에겐 최적의 장소인데요. 커피 맛과 분위기를 동시에 잡은 핫플레이스죠. 이곳은 비브랜드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독특해요. 복고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런 환경을 현대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중장년층 세대들한테는 약간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체적인 건물 구조이면서 신세대들한테는 뭔가 새롭지만 익숙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가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기와집. 높은 굴뚝과 붉은 벽돌벽에 먼저 눈이 가는데요. 그 정체를 찾아 들어가 보니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한옥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실내 역시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 한옥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이곳은 알고 보니 30년 된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라고 합니다. 컨셉은 일단 홍대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 주택을 개조한 그 한옥집이지만은 이제 지방에 뭐 고향에 놀러 온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 한옥인데 약간 퓨전 한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2개월 동안 사장이 손수 고친 30년 된 가정집.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이쪽이 작은 방, 이쪽이 방이 하나 더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걸 다 트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 방들을 터서 만든 넓은 공간은 식당홀이 되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 메뉴는 돼지고기와 경상도식 밑반찬인데요. 마치 집에서 먹는 것처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 한옥풍의 인테리어 때문에 문을 연 지 2달도 채 안 됐지만 이미 유명세를 탔다고 하네요. 좀 서울에 있는 것 치고는 약간 전주 한옥마을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기가. 그런 것도 되게 특이했고 아늑하지 않아요? 아늑하고. 네. 가정적이고 편안하고. 네. 정겹고 아늑한 한옥의 멋과 고향의 맛이 어우러진 공간의 매력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환상적인 낙조의 명소로 손꼽히는 안면도. 그런데 바닷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황량한 겨울 농촌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허허벌판, 저기 뭔가 보이시나요? 무슨 차고지 같기도 하고요. 아하, 바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노란 스쿨버스들인데요. 미국에서 실제 사용되던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라고 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버스 맞지요? 또 어떤 운송수단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스쿨버스. 무게와 탑승 정원에 따라 4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온 버스는 모두 대형급입니다. 좁을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널찍한 실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버스의 뒷부분은 멋진 침실로 변신을 했습니다. 캠핑카에다가 자꾸 컨셉을 맞추니까 자꾸 접는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공간을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빼는 게 낫겠다. 네. 조금만 공간 활용을 잘 못하면은요 공간이 다 죽는 공간이 생기고 엄청 줄어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50cm만 준다 해도 지금 침대 자체가 50cm가 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공간이 많이 줄죠. 캠핑카를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면 좁은 욕실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욕실은 좀 다릅니다. 변기나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 펜션이나 가정집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캠핑카 이용하시던 분들이 좁을 거다 생각하고 이러기는데 와보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한 건 물론이고요. 최고 60도까지 올라가는 난방 시설도 갖췄는데요. 차량의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도 특징입니다. 넘기시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여시면 그냥 여기에 비상구를 쓰면 되겠군요. 네, 그게 저희 비상구예요. 전부 다 그냥 살려놓은. 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바로 여기 운전석입니다.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게 이쪽 부분을
훼손 안 시키고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운전석이나 여기 손을 대지 않았어요. 배터리만 연결하면 다 진행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이거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지금 이국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 놀러 오시면은 거의 애기들 차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애기들의 허락받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진이 그대로 있어서 배터리만 연결을 하면 출발이 가능합니다. 버스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캠핑카에 맞게 개조된 모습인데요. 이 버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또 자리도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차 시동 걸어서 다시 또 재배치하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이곳은 가족 단위로들 많이 놀러 오는데요. 해가 지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캠핑장. 캠핑장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봐. 우와. 자, 신발 벗고. 와, 따뜻하네. 와. 좋은데? 너무 따뜻해. 너무 신나? 어때요? 실내가? 아우,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이거 봐, 위에도 열린다, 이거? 위에도? 와, 별도 볼 수 있겠네. 이거 봐. 우와. 우와. 너무 멋있지? 우와, 여기도 침대 있다. 좋아? 네. 괜찮네. 너무 좋아. 아버님이 더 신나신 것 같은데. 외관도 멋있고 일반 펜션보다 애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좋네요. 역시나 아이들이 가장 관심 가는 곳은 바로 운전석입니다. 돌리고 또 돌려보고 마냥 신기한 아이들. 신기해요? 네. 형도 한번 해봐. 형 역시 돌리고 돌리고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게 다 신기하기만 한데요. 마치 운전사가 된 듯 앉은 자리에서 버스의 문도 열어봅니다. 이런 차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솔직히 이렇게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공간에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사용되니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처럼 겨울 캠핑까지 왔는데 춥다고 야외를 마다할 수 없겠죠. 역시 캠핑의 꽃은 바비큐 파티입니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크게 한 쌈 싸서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여보. 와. 사랑을 담아 한 입. 그 맛이 어떤가요? 좀 날씨가 춥긴 한데요. 자연하고 또 이런 공간에서 먹으니까 운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1월을 너무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밖은 추워서 싫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좀 들어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가자. 따뜻한 실내에서 요리를 하면 되는 건데요. 저녁 뭐 무슨 준비하세요? 지금 이제 아까 수산시장에서 회 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 먹이려고 이건 이제 불고기. 버스 끝에 자리한 침실은 어느새 아이들의 멋진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지금 우리 놀러 왔잖아 여기. 어떻게? 여기 지금 혜슬이가 여기 노란 버스 안에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한 공간, 여기에 따뜻하게 난방까지 되다 보니까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좁진 않을까. 왜냐면 스쿨버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죠. 저희 회사 다니면은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그 건강검진하는 그 작잖아요. 그 정도는 되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좀 크면 조금은 연인들하고 같이 와도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캠핑. 하루쯤은 이런 이색적인 공간에서 보내는 것도 좋겠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행궁. 이곳에 오면 조선시대의 장용영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볼거리, 행궁동 벽화마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을 지나면 만나는 집, 일명 동네 사랑방으로 불린다는데요.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스크림 조형물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또 놀라지 마세요. 집으로 들어가면 방이 아니라 카페가 나타나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이곳의 분위기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바꾸기 전에는 다 가정집이었죠. 저희 시아버님이 한 50년 전에 지으신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시려고 집을 지으셨는데 다 못 짓고 쓰러지셔가지고 어머님이 여기를 다 강, 부엌, 방부엌 해서 다 세를 여기만 세 가구가 살았고 저쪽이 2가구. 예전에 이곳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세지붕 6가구가 살았던 집인데요. 12년 전 50년 된 가정집을 전시실과 카페로 개조했습니다. 지금은 이웃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은 본체를 개조해서 만든 전시실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그림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이곳이 집이었다는 게 믿어지나요? 집을 이렇게 꾸몄다고 그러길래 여기 들어와 봤는데 신기하네요, 진짜. 특이한 그림도 많고. 또 전시 공간의 문턱을 낮춘 만큼 입장료도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개인 집에다가 해놓은 거니까 느낌이 약간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거. 왜 미술관은 약간 이렇게 격식 있는 건물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재창조하고 있다는 거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실이어서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건 뭔가요? 이제 집이라는 느낌을 살리려고 보일러 짜고 그대로 놔뒀는데 그 자체가 또 작품 같죠. 지금의 공간이 만들어진 건 여러 예술가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인데요. 12년 전 공사를 시작할 당시 예술가들이 붓 대신 삽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나 다들 와서 보면 워낙 노후된 50년 된 집인데 허물고 다시 져라. 이건 더 든다. 할 수가 없다. 다 이게 그냥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카페랑 전시실만 보고 돌아가진 마세요. 2층에 올라가 볼까요? 예전에는 장독대가 있었던 옥상이 지금은 책 냄새 물씬 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오가시는 분 아무나 들어가서 뭐 누구나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열린 공간. 그냥 오픈돼 있고. 이어지는 발길에 전시 공간을 더 넓혔습니다. sil버공예가로 활동하던 전 집주인이 살던 이곳은 방과 거실의 구조가 그대로 남은 또 하나의 전시실인데요.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위해 만든 곳이죠. 여기는 누구나 전시를 한다. 아주 유명한 작가들 뿐 아니라 제일 우선이 실험적인 작가지만 지역의 어르신들도 할머니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시할 수 있고. 또 과거 보기 흉했던 콘크리트 벽면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신화를 모티브로 한 외국 작가들의 참여 작품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저거 이게 안 보고 싶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다 보고 지나가면서 그냥 카메라 끄내는 거지 뭐. 그래서 실은 전 이런 노후된 집을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전시공간으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이 집만 단지 그 집 공간 자체만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변화되는 거죠. 시대가 이끌어낸 공간의 변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